4월 넷째 주 부동산 뉴스 딜리버리입니다. 첫 번째, 4월 20일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은 오세훈표 재건축, 스피드 공공성 동시에 특별 건축구역 확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지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 공급 확대 신호를 줄 수 있으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라고 했네요. 특별 건축구역이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 등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대신 늘어난 용적률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커뮤니티 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을 넣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세훈 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을 듯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나누어져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서울시장 단독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일은 아쉽지만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를 기대하고 있을 듯 합니다. 바로 용적률 완화와 신속한 안전진단 통과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용적률 완화 부분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서울시 의회의 동의가 필수고요. 안전진단 중 가장 중요한 정밀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을 거쳐야 하므로 이 두 가지도 서울시장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공급을 위해 특별 건축구역을 검토하겠다는 기사인데요. 특별 건축구역은 특별한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특정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단지는 사유재산 측면이 강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없는데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아파트와 맞바꾸어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지정되었던 이촌, 합정, 여의도, 압구정, 성수 등 특별 전략 정비 구역 등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서울시 전체 용적률을 높일 수 없으니 특정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아파트를 기부 체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정책이라면 부동산 시장에서 환영할 듯 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고 민간이 재건축 등을 주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의 교환은 주민들도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두 번째, 4월 19일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은 오세훈 약발 얼마나 지속될까? 잠실 주공 5단지도 어느새 호가 25억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작년 말부터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2월 4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이달 서울시장 선거 전후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 주공 5단지를 비롯해 신천동 미성 크로바 장미 아파트,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이 집값 상승을 이끌어냈는데요.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경우 작년 9월 23억 원에 신고가 거래된 뒤 작년 말 18억 8,300만 원까지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1월 22억 6,300만 원, 지난달 24억 3,300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직전 신고가 대비 1억 3,300만 원이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우선 최근에 조심스럽게 살펴볼 언론의 동향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 상승, 서울 집값 상승, 이런 식으로 많이 기사를 다루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이 아닐까 좀 염려되네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한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 주체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꽉 움켜쥐고 있게 만들어 극심한 매매 물량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또한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 사태로 인해 유동성 공급이 넘쳐나는 것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목동단지 상계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예견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장 양호하고 우수한 지역에 개발할 곳은 재건축 단지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서울시장이 누가 되었든 언젠가 이곳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단지, 압구정 단지와 잠실주공 5단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압구정 단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개발에 대한 조금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측면입니다. 압구정 단지는 아직 재건축의 사업 초기라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 호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 잠실주공 5단지는 이미 거의 개발 단계가 끝이고 서울시의 통과 의지만 남은 곳이라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하고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이 상승세인가는 조심스레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느낌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보합세 흐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이번 정권이 재개발의 시대였다면 다음은 재건축의 시대임은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4월 21일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은 홍남기 종부세 민심 볼 것, 임대차법은 변동 없다입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 참석해 종부세 과세 기준 9억 원 상향 여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9억 원 기준이 10년에서 11년 전 설정된 거라 검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라 했습니다. 종부세 부분은 수정을 검토한다 하였는데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동결이나 인하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전셋값 상승 등 우려했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참 선거라는 것이 무섭네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니 4년 내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부동산 규제와 세금 강화 움직임에 변화가 있네요. 지금은 경제 수장의 입에서 종부세 완화 여부 이야기가 나오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부동산 규제 등을 다시 검토한다 하니 느낌이 새롭습니다. 참 선거는 잘 치르고 볼 일입니다. 자, 2021년 대한민국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점 하나, 그리고 그 폭등한 가격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급격한 부동산 세금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처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역으로 만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그 이후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규제가 강력했던 노무현 정부, 이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던 것은 사실이니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지혜를 모아볼 때입니다. 네 번째, 4월 19일 서울신문 기사, 제목은 LH 직원들 서울 달동네 우물 무허가 판잣집까지 샀다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직원 등이 가족 명의로 이 구역의 땅과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네요. 재개발 후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투기가 의심되는데 이들의 부동산 매입 시점이 지난 2009년 백사마을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전후여서 LH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와 장모 등 가족 이름으로 토지를 구매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네요.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2009년 LH 서울지역본부 중개본동 사업소장을 맡았던 A씨 딸 3명은 2009년에서 2013년 백사마을 토지 4곳을 사들였고 서울시가 백사마을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불과 열흘 전에 A씨의 31세 차녀는 16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 총 100제곱미터 나대지를 27세 3년은 우물이 있던 자리인 백사마을 토지 14제곱미터와 무허가 건축물을 매입했네요. 작년은 토지 지분을 쪼갠 76제곱미터를 샀고요. LH 지역본부의 한 사업단 중간 간부인 B씨의 장모는 재개발 계획 발표 직후인 2009년 7월 25일 백사마을 토지 24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네요. 아, 진짜 허탈하죠.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그냥 헛웃음만 나오네요. 이 기사는 노원구 백사마을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된다는 기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니 추측컨대 개발 정보를 알았던 LH 직원이 가족 모두를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기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참 투자 기법이 전문가들이나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사안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재건축 구역은 원칙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데 재개발 구역은 일정 면적의 작은 땅이나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투기인지 아닌지를 떠나 역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왜 조각난 작은 면적의 쓸모없는 땅을 사고 다 쓰러져가는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까요? 정말 LH 사태는 너무 질이 안 좋습니다. 내부 개발 정보를 가지고 너무 많은 곳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LH 사태가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온 일이던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던 공정과 정의를 모토로 당선된 정부에서 이거라도 엄벌100개 해야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축적한 재산은 소급 환수하여 이생진망이니 영끌족 30대인이 하여 자조 섞인 분노감에 차 있는 무주택자분들의 허탈감을 헤아려야지 이것도 못한다면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4월 21일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자 선제적 조치를 취했는데요.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 16개 단지, 목동 택지 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7일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 이어 새롭게 발표된 지역들이 추가되었네요. 정책을 설명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선제적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니어도 서울에 공급이 모자라는 시점에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해도 당장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수요 목적의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소유자분들의 재산상의 큰 피해는 없을 듯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오세훈 시장은 임기가 1년 정도의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내년 대선 그리고 다음 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나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 한 해 부동산 정책보다는 대선 이후 그 다음 서울시장 선거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그려보는 것이 좋을 듯하고 그 키워드는 민간 개발이 될 듯합니다. 이번 주 뉴스 딜리버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